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책방 8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원정 작가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작가님의 소설집 그리움에 관하여 두 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 쪽에 키라님과 달콤언니님께서 바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키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달콤언니님께서 2등으로 들어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수미님께서도 바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수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키라님이 1등이시고 달콤언니님이 2등, 그리고 우리 수미님께서 3등이십니다. 그리고 딸게스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딸게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또 방송 켜자마자 바로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스푼 쪽에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고 계신데 방송이 켜진 건 맞겠죠? 네, 키라님 좀 오랜만에 1등 맞는 것 같아요. 좀 오랜만인가요? 예전에 완서빈님이랑 같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던 날, 그때 1등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리고 우리 강현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완서빈님이요. 우리 동갑내기 완서빈님 보고 싶은가요, 우리 키라님? 완서빈님 가끔 보니까 모르겠어요. 언제 올지 저도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우리 치크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치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잠깐 딴 얘기인데, 지난번 소통방송 했을 때랑 또 오늘 의상 색감이 달라서 그런지 그때는 좀 노랗게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약간 또 하얗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피부나 이런 게 또 약간 하얀 쪽으로 가깝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다르죠? 이게 세팅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입었던 색깔의 옷보다 좀 어두운 걸 입으니까 얘가 다른 부분이 좀 밝게 잡히면서 또 약간 하얗게 보이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옷 반사판 차이 맞는 것 같아요, 치크님. 네, 근데 혹시 스푼 쪽 방송 안 켜져 있나요? 진짜 한 분도 안 들어오시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요, 고우님? 저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참여자가 있네요. 향자님과 고우님 그리고 킹슈님 들어와 계시는군요. 근데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채팅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우님이 직접 유튜브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우님. 전혀 몰랐어요. 안 그래도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방금도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오류인가요?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스푼 쪽은 제가 한번 껐다 켜볼게요. 네, 금방 다시 껐다 켜볼게요. 뭔가 조금 스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쩐지 너무 안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네요. 네, 일단 다시 켰고요. 네, 향자님 스푼에서 안 보이신다고 해서 유튜브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지금도 안 뜨네요.
오늘은 스푼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지금 또 지훈님과 네, 고은님께서 들어와 계신데 참여자 목록에는 보이는데 저한테 숫자도 안 올라가고 그리고 뭐 채팅 치시는 내용도 전혀 안 보여요. 뭔가 스푼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혹시 지금 지훈님도 괜찮으시면은 네, 유튜브에 제가 원래 스푼과 함께 동시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키누스 채널 서브 채널이 있거든요. 키누스 2 채널인데요. 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푼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방송은 제가 해 놓을게요. 스푼 쪽 뭐 청취자분들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녹음본 남겨놔야 하니까 일단은 제가 끄진 않을게요. 네, 채팅도 남겼는데 근데 계속 안 보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참여자 목록을 확인해야 할까봐요. 지금 혜야님도 들어오셨다고 참여자에 떠 있는데 입장 표시는 안 뜨고 제가 수동으로 참여자 목록을 눌러야만 지금 누가 계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누가 들어오셔도 입장 멘트가 뜨는데요. 그쵸? 그리고 네, 지훈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사무실 계정이에요?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코난 엔지니어링 되어 있으신데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그 스푼 쪽으로 팬 추가해 주신 건 봤었는데 이렇게 또 바로 생방까지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지훈님. 그리고 우리 로즈12님도 네, 오늘도 생방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로즈12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Q&A 방송 마지막에 뵀었던 성인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성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가워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성인님. 그리고 지금 슈가님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슈가님도 오늘도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런 경우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아예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스푼 쪽에. 네. 네, 키라님이 또 오신 분들 반가워요라고 인사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일단 글쎄 오늘 스푼 쪽이 안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좀 적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오늘은 소통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지금 남원정 작가님 소설을 제가 끝까지 읽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두 번째 날 분량을 제가 지난번만큼 읽어도 꽤 많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책을 너무 길게 읽어도 책에 대한 그런 집중력이나 관심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컨디션 괜찮으면은 좀 많은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님 생방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채널 2번 있는 줄도 몰랐던. 진짜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냥 이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쵸 고우님, 네, 그 강원도 쪽으로 휴가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재밌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치크님은 누워서 듣고 있군요. 좋네요. 요즘 우리 치크님 맨날 졸려가지고 좀 일찍 잠드는데 오늘도 들으시면서 얼른 꿀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슬기님께서 네, 또 오랜만에, 약간 오랜만에, 오랜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지난 방송에서 뵀었던 것 같은데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슬기님. 네. 그리고 우리 이은주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출근 중이시군요. 네, 미국에 계신 우리 이은주님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도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어서 오세요. 네, 알림이 방금 떴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스푼폰으로 항상 알람 뜨는 거 보는데 유튜브 방송 오늘 알람이 아예 안 뜨고 있네요.
아, 그리고 네. 키누스 2까지 치니까 바로 나오나요? 지훈님? 다행이네요. 그래도 구독자가 한 1700명 있어가지고 그렇게 검색이 되나봐요. 아, 그리고 성희님은 중국에 계신데 서버 차단으로 유튜브 생방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조금 끊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라고. 아, 네, 맞아요. 사실 VPN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우회를 하셔가지고 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성희님. 그리고 약간 끊길 것 같으면은 화질을 좀 많이 낮추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720p를 최대치로 설정해 놨는데 그것보다 좀 낮게 들으시면은 아마 좀 덜 끊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얄라성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성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제가 살다 살다 Q&A 방송 듣다가 잠들었던 건 처음이네요. 역시 키누스님 목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나 봐요라고. 그 Q&A 방송 또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얄라성님. 방송이 한 3시간 돼가지고 그 보다 보면은 잠이 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열띤 염소님도 들어와 계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 스푼 쪽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채팅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열띤 염소님.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제가 항상 동시 송출하고 있는 키누스 2채널로 유튜브 쪽으로 찾아와 주시면은 네, 제가 채팅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또 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열띤 염소님. 네,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하이라고 밝게 인사해 주셨군요. 아, 네. 유료 VPN 무려 유료를 감사합니다. 성희님. 아, 키라님도 Q&A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치크님 그때는 너무 즐거워서 버텼다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 제가 그냥 원래 저작권 걸릴 거 원래 이제 스트리머 할 때 뭐 일반 그냥 가요나 유명한 곡 틀면은 원래 이렇게 저작권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는 수익이 뭐 배분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안내가 오는데 가끔 어떤 곡들은 아예 차단되게 하는 그런 저작권까지 있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제가 틀었던 곡 중에 딱 한 곡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제가 음소거를 시키는 쪽으로 편집을 했는데 그 시간이 아마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나머지 3시간에 가까운 시간들은 전부 다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음소거된 부분은 제가 아직 자막을 넣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열띤 염소님께서 1스푼을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우님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띤 염소님. 시원한 레모네이드 한 잔 잘 마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띤 염소님. 아, Q&A 이후로 3시에 자요? 강현님? 어떡해요. 너무 늦게 주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분량이 좀 많으니까 슬슬 책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책은 소설집이다 보니까 단편적인 얘기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내용을 요약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두 번째 이야기 길에 내리는 빗물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대표적인 음악으로 구분되어지는 또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중에서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읽어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부터 읽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는 제가 잘못 적었군요. 네, 56페이지가 아니고 46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음악 줄이고요. 우리 남원정 작가님께서 직접 제공해주신 남원정 작가님의 소설집 그리움에 관하여 두 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게요.
This will destroy you. 프랑크푸르트 공항 2터미널 D호를 도착하면서 시간을 체크했다. 오후 5시 17분. 아직 이른 시간이다. 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 식당가로 향했다. 식당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아담한 곳이다. 식당 홀이라고 해야겠다. 오른쪽 전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차지하고 왼쪽은 카페와 빵집이 절반씩 나누고 있다. 홀의 중앙은 마치 우주선 같은 선명한 금속 색깔의 어린이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다. 맞은편은 아치형의 거대한 유리벽이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비행기 이착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가까이에서 말이다. 언제나 최초의 충격은 기억되기 마련인가 보다. 이곳에 처음 방문한 날, 아무 생각 없이 달콤한 커피와 람슈타인의 폭발적인 사운드에 빠져 멍하니 창을 바라보던 순간 발밑에서 SF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은빛 쇳덩이가 중저음의 굉음을 내며 유리벽을 순식간에 가득 채우더니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은근히 놀란 가슴에 황급히 이어폰을 뽑는다는 게 그만 커피를 바닥에 쏟고 말았다. 민망하고 황당한 그때의 기억은 이제 재미난 추억으로 나를 이곳에 매번 이끈다. 나는 공항에서 가장 저렴한 커피를 맥도날드에서 주문해 받은 뒤 아스파탐 2알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 천천히 전망대로 향했다. 종이컵을 쥔 왼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4월에 맞는 모처럼의 맑은 하늘만큼이나 포근했다. 이어폰에서는 콰이어트의 This will destroy you가 흘러나온다. 나는 커피를 홀짝거리며 눈부시게 맑은 하늘을 신기한 듯 한동안 올려다 봤다. 여기서 살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다. 구름 없는 하늘이 귀하다 보니 선명한 직사광선에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되었다. 사실 이곳 사람들은 해만 나면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공원이나 베란다 혹은 햇빛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든 마다하지 않고 누워버린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일 때의 낯설고 불가해한 풍경 중 하나였지만 이젠 이해가 된다. 어느새 나도 그들처럼 해바라기가 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선텐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다. 해본 적도 없다. 사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의 얼굴과 팔은 햇볕에 그을려 새까맣다. 내 업무의 대부분은 탁 트인 도로 위, 직사광선을 온몸으로 받는 자동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관광 혹은 업무차 방문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주로 한다. 덧붙여 약간의 통역 서비스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자면 호텔 예약, 식사 주문, 대중교통 발권 등등의 일상적인 대화 수준 정도를 지원한다. 시작한 지는 1년이 채 안 된다. 초보자인 셈이다. 그 전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IT 쪽 일을 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지만 내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산 계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웹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하여 웹 기획 및 관리, 시스템 관리, DB 관리, 프로젝트 매니징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내 젊음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러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는 한국계 독일 회사에 2년 계약으로 취업이 되어 유럽으로 오게 되었다. 이듬해 가족들도 왔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국 업체에 팔려버렸다. 다행인 건 임원진을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8년을 보냈다. 그사이 자식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어 베를린과 런던으로 각각 흩어졌다. 그리고 작년엔 아내도 영국으로 가버렸다. 그녀가 다니던 구매 대행 회사가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내면서 지점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다. 사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린 나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미 독일행 비행기를 타기 이전부터 우리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한 지붕 아래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전히 자식 부양이라는 고귀한 의무에 기인한 것이었다. 세상에는 정반대의 꼭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에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이 우연히 만나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풍족한 상대에게 끌리게 되는 묘한 감정 같은 거 말이다. 나의 경우가 그러했다. 나는 정적이고 그녀는 동적이었다. 나는 내성적이고 그녀는 외향적이었다. 나는 사람을 싫어했고 그녀는 사람 만나는 것을 즐겨했다. 나는 직장을 싫어했고 그녀는 살림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오후의 따스한 날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와 담배를 즐겨했고 그녀는 놀이공원의 바이킹과 롤러코스터를 사랑했다. 나는 포스트록에 심취해 있었고 그녀는 테크노에 열광했다. 그녀는 춤췄고 나는 감상했다. 그녀는 나의 느긋함을 찬양했고 나는 그녀의 부지런함에 반했다. 아내는 처녀 시절 틈만 나면 전국의 크고 작은 산을 누비고 다녔다. 나를 처음 만난 곳도 겨울 태백에 눈 덮인 등산로였다. 나는 그때 모 식품회사의 신입사원 연수를 받던 중이었는데 보름의 연수 기간 중 마지막 단계인 극기 체험을 하던 중이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겨울 산행에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산 허리로 감겨드는 가파른 길모퉁이에 평평한 바위에 걸터앉아 가늘어지는 햇살을 조급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일행과는 한참 뒤처져 있었다. 이때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나를 지나가면서 한 번씩 힐끔 쳐다보더니 낮은 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일행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두툼한 구구를 벗어든 채 측은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 네. 발목이 좀 삔 것 같습니다. 나의 답변에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해가 곧 질 거예요. 산속이라 금방 어두워질 겁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서둘러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우리는 줄곧 손을 잡은 채 밤 산행을 하였다. 그녀는 이끌고 나는 따라갔다. 그녀는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이야기를 가는 내내 하였고 나는 헉헉거리며 귀담아 들었다. 중간 기착지인 산장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떨어졌다. 나는 그곳에서 회사 일행들과 재회했다. 나는 한숨을 돌린 뒤 다시 그녀를 찾았다. 나무로 된 2층 침대가 일렬로 마주선 복도에는 배낭과 각종 식기도구들로 번잡했다. 그곳을 어렵사리 헤치고 나는 구석진 곳에서 침낭에 얼굴만 내밀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활짝 웃었다. 구릿빛 얼굴에 눈가에 잔주름이 잔뜩 솟아났다. 그녀는 손으로 침대 바닥을 톡톡 건드리며
잘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침낭을 들고 와 그녀 옆에 깔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등되었다. 깜깜해졌다. 이어 침묵이 찾아왔고 사각거리는 소리와 기침 소리가 한 번씩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을 쫓아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The earth is not a cold, dead place. 나는 전망대에서 제법 많은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2잔의 커피를 이미 비웠고 Explosions in the Sky의 세 번째 앨범인 The Earth is not a cold, dead place를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친숙한 비행기가 시야에 들어왔다. 옅은 하늘색 바탕에 짙은 파랑의 코리안 에어 글자가 선명한 비행기는 천천히 몸을 낮추더니 이윽고 육중한 몸을 가뿐하게 활주로에 내려놓았다. 손님이 이제 막 도착한 것이다. 최소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수속을 마치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어폰을 빼 주머니에 쑤셔넣고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한 뒤 일회용 컵을 든 채 2층 입국장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바깥 택시 승강장으로 나갔다. 벽감처럼 움푹 들어간 흡연구역에는 땅딸막한 중년의 남자들이 자신들이 조잡하게 만든 것 같은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이 따뜻하고 햇빛으로 가득한 4월의 독일 날씨를 찬양하더니 곧바로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던 지난 겨울에 대하여 과한 표정으로 킬킬거리며 넌더리를 쳤다. 한쪽 벽면에는 어지럽게 세워놓은 그들의 짐이 보였다. 그 위로 선명한 햇살이 사금파리 모양으로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그들과 그들의 짐을 피하여 창가 쪽으로 바짝 다가서서 담뱃불을 붙였다. 그리고 줄곧 열려있는 귀에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그들의 소음을 상쇄하기 위하여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켰다. 매드소울 차일드의 브레스가 흘러나왔다. 안나의 USB에 있던 곡이다. 그녀는 음악 취향 따위는 없다고 말했다. 그냥 무작위로 음악방송 같은 걸 들어요. 다 좋으니까요. 가볍게 듣는 거죠 뭐. 그녀는 겨울의 끄트머리에 선 어느 맑은 날 사무실 옆 피닉스라고 이름 지어진 공원의 나무 벤치에서 나에게 이어폰 한쪽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마음에 드는 노래가 쏙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그 노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곤 관련 정보도 알아내죠. 뭐 이를테면 싱어가 누군지,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앨범에 들어있는 것인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는 리스트를 만들죠. 나만의 음악 리스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래는 네, 안나의 베스트 음악이죠. 그녀는 감은 눈꺼풀에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다. 상쾌한 바람이 호두나무 가지를 흔든다. 그녀가 꽂아준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음악들은 대체로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재즈풍의 여성 솔로곡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대중적인 팝이나 가요들도 있었고 실험적인 인디 음악이나 심지어 사이키델릭풍의 연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다양했다. 그녀는 곡이 바뀔 때마다 자신이 수집한 노래의 정보를 들려줬다.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라는 곡 있죠. 그리고 그녀의 느낌을 말해주었다. 막연한 열망이나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뭐랄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안타까움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노래 가사를 방심한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다. 눈을 감은 채 투명한 봄볕에 반짝거리는 그녀의 조그맣고 빨간 입술이 오물오물하는 모습을 나는 따스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봄은 특이하게 더울 만큼 맑은 하늘이 많았다. 누군가는 지난 겨울의 지독한 눈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많아진 날들만큼 자주 음악 산책을 즐겼다. 그녀는 재즈싱어인 다이애나 크러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 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는데 재즈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나로서는 처음 얼마 동안은 그저 심드렁하게 듣곤 했다. 그래서 그런지 기억나는 거라고는 그 가수가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뿐이었다.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이건 순전히 나의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나는 그 여성 재즈 가수가 흑인일 거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다. 안나가 이메일로 보내준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는 그녀가 금발의 백인이라는 사실에 적이 놀라고 말았다. 다이애나 크롤의 The Look of Love 라는 곡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죠. 당연히. 하지만 음악에만 빠지세요. 그녀의 미모에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요. 크크크. 송한나 드림.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 왜 이 가수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녀는 입술을 뾰족하게 하더니 재미있다는 듯이 즉답을 피하고는 내게 반농담식으로 숙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날 내게 USB를 하나 주었다. 그녀와 예전에 같이 들었던 노래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젠 귀에 익숙하게 된 음악들이었다. 나는 내 노트북에 안나의 음악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곳에 음악 파일들을 저장하고 휴대폰에도 복사를 해두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 폴더는 아직 내게 남아있다. 신기하게도 폴더가 살아남았다. 나는 늙어가는 만큼의 강도로 점점 더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혼자 사는 10평 크기의 원룸에는 단 하나의 가구, 옷장만 있다. 그리고 각각 한 개씩의 냉장고, TV, 세탁기, 매트리스, 이불, 베개, 밥상 겸 책상, 노트북, 다리미가 있다. 하얀 모든 벽면에는 액자 하나 없이 깨끗하다. 가족사진 한 장만이 냉장고에 붙어 있다. 대부분 소모품이나 생활용품들도 한 개씩만 가지고 있다. 치약, 칫솔, 샴푸, 수저, 밥공기, 국그릇, 냄비, 프라이팬, 걸레, 휴지, 보온병, 커피잔, 운동화, 구두 등등. 그나마 중복으로 가진 것은 속옷과 양말뿐이다.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치 각각 7개가 있다. 이를테면 일요일 오전에 세탁기에 매일 한 개씩 벗어둔 속옷과 양말들을 한꺼번에 세탁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한 장씩 소모하는 것이다. 잠바, 양복, 셔츠, 넥타이, 티셔츠, 잠옷
모두 한 개씩만 두었다. 잠바는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었다. 즉, 가을이 되면 가장 저렴하고 두툼한 잠바를 산 뒤 겨울에 입고 버리고 봄이 되면 가장 싸면서 얇은 잠바를 사서 가을까지 입고 버렸다. 냉장고도 텅 비었다. 기껏해야 이틀치 정도의 양식거리만 딱 들어있다. 반찬도 없다. 내가 집에서 해먹는 메뉴는 단 하나, 비빔밥 뿐이다. 모든 재료를 섞어서 물과 함께 먹었다. 나의 스마트폰에는 기본 앱 외에 단 3개 앱만 추가되어 있다. 메신저와 음악, 그리고 도서. 나의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남태평양의 어느 아름다운 섬 사진과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있는 4개의 빠른 실행 버튼만 있다. 탐색기, 브라우저, 도서, 그리고 워드. 그리고 나의 윈도우 탐색기 디렉터리는 아주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중요 폴더들은 모두 숨김으로써 감추어버렸고 단 2개의 폴더만 추가하였다. 도서와 음악. 그리고 그 음악 폴더에는 안나의 음악 단 하나의 폴더만 존재한다. 예전에는 몇 개의 음악 폴더가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포스트룩 모음, 프로그레시브 록 모음, 인디 베스트 모음 등등. 하지만 다 지웠다. 요즘에는 음악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주로 듣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뭘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더 큰 작용을 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자이든 타이든 버리거나 떠나 보내게 됨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타고난 팔자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나의 음악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냥 남겨뒀다. 그리고 그녀가 뉴욕으로 돌아간 그날 이후 오랫동안 나는 그녀를 애써 잊고 살았다. 적어도 지난 봄 내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자그마한 재즈바를 찾기 전까지는 말이다.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곳에서 매년 봄마다 개최되는 국제 악기 박람회에 참관하는 고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7명으로 구성된 재즈 뮤지션으로 3박 4일간의 마지막 일정을 끝낸 일요일 저녁, 그들이 인터넷에서 찾았다는 유명한, 괄호열고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만 잘 알려진, 괄호 닫고, 유명한 작센하우젠에 있는 독일 식당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이번 방문의 마지막 만찬에 기꺼이 나를 초대했고 우리는 아펠바인이라는 사과로 담근 술과 독일의 전통 음식이라고 알려진 돼지 족발 튀김 요리인 슈바인스 학셀을 주문하였다. 홀은 적지 않은 손님들로 떠들썩했고 웨이터는 유창한 한국어 인사말로 우리에게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친한 듯 짓궂은 말장난들이 난무하였는데 대부분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대식가였다. 접시에 수북히 담긴 감자와 두툼한 족발을 쉴 새도 없이 먹어치웠다. 또한 그들은 술도 엄청나게 마셨다. 사과술은 우리네 백자와 같은 흰 항아리에 담겨 나왔는데 홀서빙 담당자가 쉴 틈도 없이 빈 항아리를 채워 날랐다. 그들은 입으로 떠들고 마시고 채워 넣었다. 나는 운전을 핑계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사실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였다. 물려받은 체질로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소주 몇 잔만 마셔도
속이 울렁거리고 편치 않았으며 다음 날 꼭 설사하였다. 아버지와 닮은 몇 안 되는 특징 중에 하나였다. 반면 아내는 술을 잘 마셨다. 당연히 술을 좋아하기도 하였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소주와 맥주가 비치되어 있었고 베란다 끝에는 늘 빈 술병들이 상자째로 포개져 있었다. 그녀는 종종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한 뒤 홀로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안주와 함께 긴 시간 동안 두세 병의 술을 마시곤 하였다. 그러고도 아침이면 거뜬하게 일어나 뒷동산으로 달리곤 하였다. 나는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그녀가 멀어지는 광경을 가끔 지켜보곤 하였다. 그럴 때면 묘한 서글픔 같은 것을 느끼곤 하였다. 마치 기차 철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달려도 우리는 좁아지지 않았다. 식당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하지만 이 요란한 재즈 패거리들은 이국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그냥 잠으로 때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몇몇은 각자 휴대폰을 꺼내더니 다음 목적지를 부산하기에 찾는 듯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끼리 숙덕거리더니 공론화된 그들의 뜻을 내게 전했다. 재즈바의 주소였다. Comes Love. 허름한 입구만큼 내부는 작고 단출하였다. 흐린 조명이 젓갈색의 벽을 물들였다. 일행은 객석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다. 어쩔 수 없이 몇몇은 벽에 기대거나 폭에 앉았다. September in the Rain이 홀에 흘렀다. 갈색 머리의 여인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다. 흥겨움이 절로 묻어났다. 일행은 벌써 드럼 박자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발을 바닥에 가볍게 두드렸다. 젊고 구부정한 백인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콘트라베이스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다. 몇몇은 자신의 술잔을 홀짝거렸고 가수로 보이는 흑인 여성은 검은 파이프가 드러난 천장을 바라보며 웅얼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굵고 독특한 반지가 모든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요란한 장식의 팔찌와 목걸이도 그녀의 하얀 이빨처럼 반짝였다. 홀의 중앙에는 유난히 다정스러운 커플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이제 막 사랑의 열정에 빠진 듯 서로를 손으로 감싸고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의 살갗을 비벼대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은 연주가 끝났을 때뿐이었다. 손뼉을 치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조금 지나지 않아 바에 있던 중년의 남자가 색소폰을 들고 홀에 나타났다. 그리고 가수는 무대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이동하였다. 그녀는 좌중을 빙 둘러보며 고개를 숙였다. 간간히 박수가 다시 터졌다. 드럼 연주자의 신호에 따라 연주가 다시 시작되고 커플은 다시 붙었다. 익숙한 노래가 흘렀다. Comes Love. 빌리 홀리데이가 부른 이 노래는 가사를 외우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재즈곡이다. 안나의 베스트 곡이었다. Comes Love, Nothing Can Be Done. 사랑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녀는 내게 이어폰을 건네며 그냥 흘리듯 속삭였다. 지독하게 노란 유채꽃이 세상을 덮은 4월이었다. 폭설의 유난을 떨었던 그의 겨울, 천만함을 지나면서 우리는
벤치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로 음악과 소설 이야기였다. 그녀는 독일과 프랑스 작가에 푹 빠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읽기를 원하는 책을 돌려가며 읽었다. 행복했다. 오랜만에 삶의 기쁨을 느꼈다. 정말이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다. 다른 이들처럼.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일을 많이 하는 인간을 존경하는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받았다. 삼시세끼를 바깥에서 해결할 때도 많았다. 아침은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마가린과 설탕이 범벅된 토스트로 때웠다. 점심은 직장 동료와 함께 가까운 식당을 찾았다. 저녁에는 고기 안주에 소주와 맥주를 함께 먹었다. 치열했던 직장 생활은 내 속에 남은 선한 마음을 뺏어갔다.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과 냉담한 아내의 반응에 나는 서서히 지쳐갔다. 나중에는 너무 지친 나머지 고통과 행복의 경계선도 모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즈음 무수히 많은 상상을 하곤 했다. 이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만 같았다. 그즈음 나는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었다. 팀장님 커리어에 비해 페이가 형편없이 작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헤드헌터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중소 온라인 게임 회사라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한국과 비교하면 유럽 PC게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인지라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말투에 진심 어린 충고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절망적이었다. 무조건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우려대로 내가 선택한 한국계 독일 회사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산했다. 안나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남았다. 그녀가 두고 간 책들이 내 서재를 가득 채웠다. 외로움과 그리움, 행복했던 추억이 빈자리를 대신했다. 공항에서 맞이한 손님들은 무척 빠듯한 일정이었다. 숙소 체크인이 끝나자마자 휴식도 없이 곧바로 시내 모처에 있는 한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저녁 겸 회의가 잡혀 있었다. 나는 마인 강변에 있는 임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다. 준비한 햄버거와 콜라를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나는 어슬렁거리며 강변을 걸었다. 얕은 바람이 잿빛의 강수면에 잔잔한 물살을 일으켰다. 아내가 떠나자 나는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업급여자 생활을 하였다. 일종의 방만한 자유를 누린 셈이다. 그러다 축구 동호회 지인의 소개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놀면 뭐해? 푼돈이나 벌지. 축구장 옆 오래된 소나무 아래 마련된 간이 식탁에 각자의 맥주병을 들고 둘러앉은 회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그가 내게 말했다. 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아들로 10대 때 이곳에 왔다고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의 아내와 함께 통역과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는 한인 축구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놈들이 꼭 주말만 되면 몰려와 그 많고 많은 평일은 놔두고 말이오. 그래서 그런지 모처럼 일 없는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맥주 한 상자를 들고 축구장을 찾았다. 영어는 좀 하지?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조금 망설이며 네, 조금은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 속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참 많은 시간 동안 영어를 해왔지만 아직도 나는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답답하다. 학생 때는 물론이려니와 첫 직업이었던 인스턴트 커피 연구원 시절에 나는 틈만 나면 영어 논문을 탐독했다. 프로그래머로 직업을 바꾸었을 때도 다르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웹 개발 신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각종 영어 아티클을 섭렵했다. 독일에서의 회사 생활은 또 어떠했는가? 사내 소통의 공통 언어는 영어였다. 20명 안팎의 조그마한 게임 회사였지만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주변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리스, 불가리아, 저 멀리 남미의 칠레 출신도 있었다. 독일의 막강한 경제력이 국내 사정이 어려운 그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다. 미팅뿐만 아니라 인트라넷, 업무용 문서, 이메일, SNS 등 모든 것을 영어로 주고받았다. 줄곧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더듬거리며 영어를 할까? 도대체 나의 두뇌는 어디서부터 고장난 걸까? 처음에는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속셈으로 가볍게 시작하였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며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와 풀리지 않는 버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쥐어짜던 예전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신선 노름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몸을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늘과 구름, 나무와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한 기쁨이었다. 나는 유럽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다. 발끝마다 마주치는 낯선 공간에 설렘과 신비로움을 체험했다. 겨울에 회색 하늘이 정겨웠고 여름의 짙은 녹음이 사랑스러웠다. 나는 비로소 자유를 만끽했다. An analog guy in a digital world. 새벽 1시. 도로는 젖는다. 오래된 도시의 밤은 무관심하다. 어둠이 들면 사람들은 서둘러 문을 닫고 거리를 내버려둔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바람, 적막함, 친근한 젖음, 볼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노란 가로등 불빛 속으로 눈물 같은 비가 쏟아진다. 어둡고도 깊은 재즈바의 입구에서 일행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즐거움에 비실거린다. 그들이 발산하는 깊은 연대감이 부럽다. 껴안거나 치거나 건드리거나 웃고 달아난다. 비에 젖은 도로가 아주 기이하게 축 처져 있다. 그들은 서로를 응시하며 멈칫거린다. 격자무늬 입을 한 차량이 끈적거리며 지나간다. 일행 중 한 명이 주저앉으려 한다. 그를 부축하는 나머지가 뒤엉킨다. 웃음과 묘한 함성이 터진다. 누군가는 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비가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진다. 허둥지둥 그가 다시 나온다. 파한 대소, 제비꽃이 그려진 붉은 벽돌집 테라스로 그들이 몰려간다.
인적이 사라진 거리, 비에 젖은 전단이 너덜너덜하게 구석에 처박혀 있다. 그들은 담배를 주고받는다. 드디어 누비 잠옷 같은 잠바를 걸친 사람이 내게 비실거리며 다가온다. 저 아저씨, 죄송하지만 한 군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추가 요금은 드리겠습니다만. 재즈 패거리의 리더인 그는 묘한 웃음을 띈다. 냉정하게 잘라야 해. 특히 마지막 날 본전 뽑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든단 말이야. 선임 가이드의 예측대로 그들은 이국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꼴딱 세울 생각이었다. 나는 망설인다. 이 순간 내 표정이 어떨까?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숱한 작은 것들로 이어진다. 순간은 느리고 말할 수 없이 상세하다. 시간을 곱씹어야 한다. 서두르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하찮은 일들에 익숙해져 어느새 잊힌다. 기억이 지워진다. 내가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만 조각만 달라붙어 빗물에 반사될 뿐. 어디로? 이번엔 남자가 망설인다. 그의 표정에 부끄러움이 배어있다. 빗소리가 강해진다. 혹시 FKK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알고 있다. 택시 광고판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곳. 시내 대형 세움 간판에도 버젓이 축혀 올라가 있다. 젊은 음악가를 내내 사로잡은 욕망, 성욕. 젊은이여, 부끄러워 마라. 이방인이 맞이하는 마지막 날은 원초적인 욕망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법. 그래, 우린 서글프게도 인간이잖아. 당연하게도. 네, 어느 FKK로? FKK, 나체주의. 독일 나체주의 운동의 한 가닥은 사우나식 매춘으로 변질되었다. 아니, 바뀌었다. 어느 곳이든 추천해 주세요. 로마풍의 아치가 입구를 장식했다. 간결하지만 정갈한 모습. 간헐적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맞은편 거리는 은은한 불빛과 잘 깎여진 수목들로 정연하다. 꼭대기 합각머리에 검투사가 장식되어 있다. 같이 들어가시죠. 어차피 꽤 기다려야 할 텐데. 입장료는 내드리겠습니다. 리더는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일행의 뒤를 따른다. 구부정하게 이어진 자갈길, 사각거리는 발소리, 담벼락 마디 끝에 장식한 불길이 일렁거린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젊은이들의 감탄이 이어진다. 천국이 따로 없다. 여인들은 모두 벗었다. 가까이 머물던 그녀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당혹스럽다. 몇 안 되는 남자들은 수건만 걸친 채 앉아있거나 돌아다닌다. 심장이 빨라진다. 시선은 끊임없이 사방을 맴돈다. 호사스럽게 장식된 하얀 천장, 각각 다른 각도로 조명하는 갈색 조명.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모든 게 지금까지보다 더 강하게 파고드는 욕망. 과거 어느 시점에 딱 멈춰버렸던 것이 꿈틀거린다. 여인들은 한결같이 깨끗하고 예쁘다. 주체할 수 없는 욕구가 내 발밑에서 딸깍거리며 돌아다닌다. 늘 처져 있던 몸뚱이들이 달아오른다. 사우나에 들어선 일행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심히 몸을 씻어 제끼더니
서둘러 빠져나간다. 혼자 남겨졌다. 흐린 거울에 닳고 더러워지고 주름이 잡힌 얼굴이 보인다. 세월처럼 늘어진 턱선, 포장 속 내용을 알아버리자 갑자기 나가기가 두려워진다. 수건을 배에 두른 채 사우나를 빠져나온다. 나는 서둘러 가까이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는다. 감미로운 음악이 호를 적신다. 마틴 로스의 An Analog Guy in a Digital World.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들은 앉거나 서 있다. 걷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는다. 돈과 욕망, 그리고 흥정이 이어진다. 모퉁이에 머뭇거리던 여인이 나체로 다가온다. 짙은 마스카라와 마젠타색 입술을 하였다. 할로? 그녀는 막 허공에서 공허에서 깨어난 듯 몽환다운 미소로 말을 건다. 몸에 걸친 거라곤 팔찌와 달각거리는 슬리퍼뿐. 흥분이 컥하며 숨을 막아선다. 할로?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문장 속에 수선화가 그려진 우윳빛 유리창으로 시선을 돌린다. 창에 일렁이는 야외 수영장 물결, 다리가 짧은 갈색 닥스훈트가 벗은 주인 옆에 누워있다. 독특한 발걸음과 특유의 사투리가 섞인 독일어가 전해진다.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그녀가 어색하게 몸을 뒤틀며 옆자리에 앉는다. 몸짓이 표현하는 끈적거림, 만의 올랭피아를 보는 듯하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나는 비로소 그녀와 눈이 마주친다. 투명한 푸른색 눈이 반짝인다. 빗소리가 들린다. 사람은 추억을 위해 나이를 먹어야 한다. 그녀의 눈이 마치 무지개처럼 느껴진다. 여름날 오후에 강렬한 빛이 세브르 찻잔에 담겨 있다. 안나는 우수에 빠졌다. 나는 삶의 잉여분을 탕진한 듯 낮아빠져 있었다. 가늘게 흔들리는 연회색 커튼, 책장을 비추던 햇살이 흩날렸다. 안개처럼 가려진 곳에 그녀는 성난 듯 서성거렸다. 평온했던 시절을 다 써버렸다. 지나친 걱정, 무기력, 암울함이 다시 자랐다. 침대 위에 던져진 나들이 옷. 그냥 내내 그리웠어요. 지저분하고 번잡한 거리지만. 여자가 뉴욕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녀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으로 말이다. 빌딩으로 덮인 원경이 그려진다. 나는 그쯤 그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싫지 않은 갈등이 낳은 정적.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행복했던 시절은 지나치게 짧고 거북살스럽게 의미가 깊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딱 한 번. 한 번은 보고 싶었다. 안나와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여름의 끝 무렵. 우리는 노르웨이 오슬로 가르데 르모엔 공항에서 차를 빌려 이틀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사흘째 서쪽으로 가는 베르겐행 기차를 탔다. 그리고 다시 차를 빌렸다.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서. 오전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홀로 운전대를 잡았다. 안나는 호텔에 남았다.
룽게 가르즈반 호수가 창을 뒤덮은 방이었다. 나는 검은 구름을 마주하며 질퍽한 국도를 달렸다. 속도를 한껏 높이고 스테레오 볼륨을 올렸다. 블랙 사바스의 찢어지는 헤비메탈 사운드가 귓전을 때렸다. 창을 조금 열자 훅 하고 비바람이 가차없이 이마를 강타하였다. 빗물은 얼굴을 적시고 목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시렸다. 비구름이 거의 사라진 정오쯤에 나는 페르데로 접어드는 도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길에 마침내 정차했다. 나는 여우비로 젖은 풀밭을 신발이 젖지 않게 사뿐히 걸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며 따라왔다. 이윽고 폭이 좁은 강의 구비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관목숲이 우거진 경사길 아래로 너울거리는 발이 끝도 없이 펼쳐진 광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는 마치 달걀처럼 독특하게 생긴 은색 빌딩을 기억하며 이곳이 어머니가 보내온 사진에서 보았던 그 장소임을 되새김질했다. 나는 빽빽한 나무 사이로 난 좁은 돌길을 한참을 지나 밝은 광장으로 나왔다. 중앙 광장에는 평범한 분수대가 있었다. 물소리가 났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 하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바람에 실리는 낙엽, 테라스의 식기, 포크와 나이프, 사람들의 대화, 발걸음,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새들, 멀리서 울리는 경적, 애들의 웃음. 이들은 모두 속삭이듯 소음들 사이로 섞이지만 조금만 애를 쓰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아이의 웃음소리는 가장 명료하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를 종합해보면 이곳은 유럽에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진 시골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PS가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외진 곳 말이다. 나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오후의 햇살이 사방을 눈부시게 만들었다. 바람은 조용하고 나무는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었다. 덜컥이는 손수레가 지나갔다. 유년 시절의 기억에 남은 낡은 미다지문 소리와 흡사했다. 나는 조금 전까지 맑은 어린이가 뛰어다니던 광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손수레와 어린이, 카페 손님이 사라지자 홀로 남겨진 나는 마치 시간이 쭉 늘어진 듯 모든 게 슬로 비디오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 속에 빠져들었다. 느림이 만드는 느긋한 기운이 커피를 준비하는 종업원의 익숙한 손동작이 가로지르는 곳에서 멈추었고 바람은 점점 흐리게 흐르다가 잠시 죽은 듯 고이고는 다시 미정된 곳으로 흐름을 이어갔다. 마침내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서성거리며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다. 심각한 그리움으로 인해 이상하게 기억에서 지워진 얼굴. 그녀의 나이든 미소에서 나는 이모를 보았다. 솔직히 당신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의 손이 나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럼
다음에라도? 여자는 수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물러난다. 그녀의 뒷모습에 슬픔이 묻어난다. 금방 후회가 찾아왔다. 애둘러 말했어야 했다. 착한 거짓말 말이다. 조금 전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든.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거나. 사실 나는 여행 가이드야. 고객을 모시고 온 거였어. 준비한 돈도 없고 말이야. 미안해. 그저 들뜬 기분에 이성이 마비된 듯하다. 감정이 순간적으로 곤두박질 친다.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에게 모질게 한 일들이 가슴에 남았다. 그들은 변덕스럽게도 우울할 때면 아프게 다가온다.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은 소소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마치 이웃인 것처럼. 그리고 형식적인 포옹과 함께 헤어졌다. 무채색의 짧은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러고 매정하게 돌아섰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고 싶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과 벗은 채 있지만 자신을 향한 경멸이 불현듯 느껴졌다. 나는 연약하게 매달려 있는 수건을 허리에 다시 한번 조이고는 천천히 일어나 궁전의 이곳저곳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마치 숨기라도 할 듯. 어느 순간 작고 마른 그리고 왠지 외로워 보이는 얼굴이 내 곁에 머물렀다. 젊은 패거리들은 자신들이 정한 파트너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홀이 잘 보이는 어두운 곳에 머물렀다. 보고 싶음과 눈에 띄지 않음이 공존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서며 천장을 보거나 다시 쳐다보곤 하였다. 짙은 까만 눈동자. 그저 무언가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끌고 싶은 빛의 실루엣. 미소 뒤에 보이는 외로움이 퍼지듯 펼쳐져 지나온 듯한 애틋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미웃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카타리나요? 여인은 자신의 몸에 묻은 애액을 휴지로 닦으며 배시시 웃었다. 그녀는 특이했다. 키도 작고 가슴도 작았다. 까만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지녔으며 마르고 연약해 보였다. 그러니 인기가 없었다. 나와 조그만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적어도 10명 정도의 남자에게 거절당했다. 그녀는 전형적인 아시아인 모습이었다. 어쩌면 이 궁전에 있는 유일한 아시안 여인일 것이다. 나는 그녀의 국적이 무척 궁금했다. 아니, 정확히 출생이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그녀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무리 개방된 나라일지라도 매춘에 대한 의미는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인 것만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그녀는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어쩌면 무척이나 어렵사리 손님을 맡은 것 같기도 하였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내 몸 구석구석을 마사지하였으며 정사를 할 때도 무척이나 친절하였다. 나는 지갑에서 50유로 한 장을 쥐었다가 다시 한 장을 더 쥐어 주었다. 그녀 얼굴 전체에 행복감이 걸렸다. 그 행복이 따스하다.
모처럼 만해. 왠지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진다. 하지만 돌아섰다. 나는 무거운 발을 옮긴다. 수증기로 덮인 사우나의 모퉁이를 돌 때쯤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내게 명함을 쥐어주고 간다. 언제 한번 꼭 들러주세요. 꼭이요. 명함에 적힌 곳은 마사지 하는 곳이었다. 나는 여름이 오기 전 그곳을 들렀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갔다. 나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다. 긴 여행의 끝자락에는 그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이제 내가 사는 도시에 몇 안 되는 아는 여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것 뿐이었다. 마사지 중에 걸려온 전화로 알게 된 게 고작이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마주치고 웃고 만지고 섹스만 할 뿐이었다. 유메지스 theme. 마침내 그들의 저녁이 긴 시간 끝에 끝났다. 나는 이제 승객을 태우고 숙소로 향한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있는 반달 모양의 호텔. 거리는 한산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투박한 야경이 길 옆으로 펼쳐진다. 흐릿한 가로등, 젖은 도로. 인적은 사라졌다. 검은 가로수가 펄럭인다. 외로운 차들이 붉은 빛을 밝히며 빠른 속도로 스치듯 사라진다. 승객들은 낯선 풍경에 무관심하다. 낮고 긴 톤의 대화가 이어진다. 익숙한 그들의 언어가 생소하게 들린다. 마치 서울의 사무실 하나를 옮겨놓은 듯하다. 아무도 오랜 시간의 여행 끝에 도착한 유럽 도시의 비 내리는 야경에 대한 호기심을 허락받지 않은 듯하다. 늦은 밤, 그들은 모두 진지하고 심각하다. 조용하던 대화는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점점 커지고 거칠어진다. 질책과 비난, 모호한 반론이 섞인다. 이윽고 모퉁이를 돌아 호텔 정문이 보이는 둥근 주차 공간에 차를 멈추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릴 준비를 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가이드 아저씨, 추가 요금은 드릴 테니 여기서 회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들은 감히 안락한 방으로 가기를 주저한다. 서글픈 인간들, 석고처럼 단단한 얼굴, 그들의 이면을 집어삼키는 살아간다는 행위, 목적을 알 수 없는 구속. 죄송하게도 세상은 당신처럼 천천히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찢어지고 있다. 상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처량한 안개비가 내린다. 나는 조용히 차 문을 열고 내린다. 빗방울이 얼굴에 내려앉는다. 백미러에 비친 그들은 온전히 일에 미친 사람이다. 워크홀릭을 삶의 최상위로 떠받드는 나라. 시간도 잊은 듯 시차도 잊은 채 오랫동안 그들은 좁은 차 안에서 격정적인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어쩌면 모라의 행복 같은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로 향한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하고 무거운 눈으로 미팅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서글프지만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기다림은 생각의 방향을 속으로 바꾸어 버린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흘려놓은 긴 그림자 속에서 나의 유년 시절은 미지의 날들을 손꼽았다. 재회의 설렘. 하지만 시간은 그마저 흩어버렸다. 만남은 이별처럼 고통이었다. 그것은 우연하여도 예정되어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켜켜이 고통을 쌓아둔다. 8일간의 이탈리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두툼한 편지 봉투에는 낯선 주소에 생소한 이름이 찍혀 있었다. 마치 기독교 선교단체 같은 데서 보낸 책자처럼 느껴져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피곤함을 느낀 나는 책상 위에 편지를 휙 던지고는 샤워실로 향하였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나는 그 편지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낯선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슈미츠라고 합니다.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만 누구신지. 나는 변호사란 말에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떠올렸다. 작년에 뺑소니 차에 연루되어 한동안 변호사 신세를 진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 네. 저는 카타리나 씨의 유언 집행 변호사입니다. 카타리나 씨를 혹시 기억하는지요? 나는 순간적으로 유언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혼란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독일어가 좀 서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유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유언이라면... 아, 네. 먼저 그 말씀부터 안 드렸군요. 불행하게도 카타리나 씨가 4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고인이 되셨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병으로 몇 년간 고통받으셨습니다. 일종의 신장 쇼크사로. 가슴이 휑하니 사라진다. 나는 그날 밤 그녀와 보낸 마지막 하루를 몸으로 끄집어내곤 한다. 새큰거리는 숨소리. 시계는 멈추고 시간은 프로메테우스의 심장처럼 애정을 담은 채 간절하게 흐른다. 시린 무릎에 감긴 여인은 나직하게 웅얼거린다. 알 수 없는 말. 그러나 그녀가 내뱉는 탄성은 지루한 나를 깨운다. 삶은 그냥 딱 한 번이야. 그러니 그다지 미련스럽게 주저할 필요 없잖아. 부드러운 그녀의 손끝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으며 아래로 내려간다. 내 몸에 새겨진 길을 따라 환희가 번진다. 그냥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내 속을 채우던 격정이 아낌없이 빠져나온다. 비틀리고 뒤틀리고 쏟아진다. 방 안을 채우는 격렬한 소리. 여자는 무섭게 안긴다. 그녀가 부르르 떤다. 세월은 내 기억에 대한 확신을 가렸다. 무엇이든 남겨진 것은 그리움뿐. 조각조각 그저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순간. 그 찰나는 이제 이슬이 되고 엮이고 줄이 되어 비로 흘러내린다. 가닥가닥을 수놓은 후의 덩어리. 내가 봉투에서 꺼내든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중간을 펼치자 다양한 크기의 단어들이 여러 방향으로 그려져 여백을 꽉 채우고 있다. 불어와 영어, 독일어가 마구 섞였다. 나는 한 장씩 읽어 나간다.
나는 사랑하고 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코제트야. 나는 서둘러 다른 장을 이곳저곳 펼친다. 어쨌거나 우린 모두 언젠가는 죽을 거야. 코제트. 그러니 엄마를 애써 기억하는 수고는 하지 말길. 하지만 엄마의 진짜 이름 정도는 알아두어도 무방하겠지? 박수님. 비가 5번 아우토반을 적신다. 낮이지만 어두운 거리. 나는 무언가에 끌리듯 그 어두운 공간을 뚫고 간다. 마치 온전한 그리움으로 가는 느낌이다. 비가 창에 톡톡 튀며 내 곁을 지나 빠르게 흩어진다. 나는 그저 외로움과 그리움에 합당하게 반응한다. 그건 세상이 내게 준 의미이자 비밀스러운 약속이다. 스치는 숲, 바람, 조각구름, 끝을 알 수 없는 구부러진 길, 완곡의 산을 지나 소담스럽게 마주치는 작은 마을, 벽돌집, 골목과 성당, 카페와 사람, 그리고 추억. 누구든 그리움은 있는 거니까 너 또한 그리움의 대상일 거야. 그리고 이건 아주 짧게 끝날 거야.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니까. 점점이 흩어지는 아름다운 여인, 어머니, 할머니, 이모, 아내, 딸, 안나, 그리고 수님. 나는 그저 이방인의 도시에 남아 거리를 달린다. 흐름에 떠내려갈 뿐. 그리고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지금 문득 거리의 카페에 다시 왔다. 변호사의 편지에 적힌 그곳, 박수님의 딸 코제트가 입양된 그 집이 내다보이는 자리에 앉아 나는 지금 우메바야시 시게루의 유메지의 테마를 듣고 있다. 네, 그리움의 종착지에서. 네, 남원정 작가님의 소설집 그리움에 관하여 두 번째 날 분량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큰 두 번째 이야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게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많은 분량들을 읽지 못하고 있네요.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이야기가 꽤 길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한 번에 다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푼에 오류가 있는데요. 현재 스푼 쪽에 셜록도일님과 열띤염소님, 봄맞이님, 승희님, 고우님과 네, 은난초님, 그리고 따스한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스푼이 좀 잘못되어가지고요. 지금 채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죄송하고, 네, 제가 채팅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푼 쪽에서 뭔가를 하시더라도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스푼의 오류인 것 같고요. 제가 리방을 했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님 끝까지 들어주셨군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비앙코님 오늘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님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향자님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수미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니킬님께서 네, 어쩌다 다 끝날 때 들어왔네요. 다시 듣기로 들어야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니킬님.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까지 찾아와 주시고 네, 끝에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큰 민규님도 오늘도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민규님 어서 오시고요. 네, 틀어놓고 자려다가 다 들었네 이렇게 남겨놓으셨군요. 그리고 슈가님께서도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그리고 네, 판타지아님께서 중간에 들어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판타지아님이 수고하셨어요 키누스님 해주셨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께서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우리 은주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셔럭드월님께서는 오니까 끝났군요 라고, 아이고, 네, 다시 업로드 되니까요. 그것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판타지아님께서는 오늘도 졸았어요. 하지만 목소리 듣고 기분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판타지아님. 그리고 우리 고님께서 네, 스푼 상황을 중계해주고 계시는데요. 승희님께서 5개 스푼 후원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승희님. 네, 오늘도 5개 스푼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5개가 뭐였죠? 마시는 거였나요? 먹는 거였나요?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지우님께서 제가 책 읽기 시작할 때 무려 12,000원의 후원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유튜브 후원 당일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저에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님. 큰 액수인데요. 이렇게 라이브 처음 오시자마자 네, 12,000원 후원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책 읽기 시작하면서 네, 언급해 드리지 못했는데 끝까지 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우님. 네, 적은 금액 아니고요. 네, 책 한 권 살 때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네, 제가 코난 엔지니어링 하는 네, 계정도 기억할 테니까요. 유튜브든 스푼으로든 앞으로 더 자주 라이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혜아미님 지금 주무시는지 말씀 없으시고 진숙님도 중간에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호두앤 춘향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여행가 계신 하영님께서도 오늘은 그쪽 지금 시내 쪽이라 그런지 영상이 잘 켜지신다고 남겨 놓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형님. 나중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네, 여행 중간에도 계속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국으로 조심히 귀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원정 작가님의 그리움에 관하여 네, 방금 끝나자마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제가 책의 절반도 읽지 못했어요. 네, 5개 중에 3개 에피소드, 2개 에피소드까지 이제 마쳤고요. 특히 또 마지막 5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긴데 지금 분량상으로 지금까지 읽었던 거에 딱 2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한 4번 정도는 더 읽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그 보는 그 시선 같은 거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 같은 경우 중간에 그 가수나 음악가 이름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노래 음악의 제목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가수나 그 음악가 이름 같은 경우가 전부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보고 한국식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를 미리 좀 적어놓고 중간에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하느라고 중간에 메모장 보느라 책에서 눈을 좀 떼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중간에 이렇게 뭔가 그 음악 같은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그 음악은 잘 모르지만 뭔가 그 음악과 함께하는 느낌이 뭔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은 느낌도 나고요. 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이 책 가운데 흐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이 두 번째 지금 큰 이 길에 내리는 빗물 이 이야기 자체가 한 에피소드 자체가 모두 음악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고우님께서 오늘 분량도 잔잔하게 잘 들었어요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희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많이 끊겨서 제 방으로 다시 들어야겠습니다라고. 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좀 우회하시더라도 좀 많이 끊기시죠. 감사하고요, 성희님. 그래도 소통하고 이럴 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더 자주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셜록 도일님이 노력하시는 키노스님 하시면서 엄지척 해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훈님. 피부 좋아 보이나요? 네. 제가 지난번 캠 바꾸고 Q&A 했던 거 보니까 역시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가지고 몰랐는데 현실 얼굴이 이제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뭐 이제 요즘에 살쪄가지고 후덕한 거나 좀 덜 생기고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좋다 하셔가지고 되게 뭔가 좀 잘생기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쭉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피부나 이런 거는 모르겠네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광이 나요, 비앙코님. 감사하고요. 고은님이 각각 단편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에 쓸쓸하고 딱 책 제목과 알맞기에 그리움이 묻어나오는 책이에요라고. 이게 진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 자체가 약간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시적이고 감성적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냥 이 문장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어떤 감정이랄까 어떤 주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도 흥미롭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 작가님이 써 내려가신 이것들을 음미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조금 읽는 컨디션은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천천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서 좀 아쉽군요.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작가님이 저를 믿고 맡겨 주신 만큼 끝까지 진짜 이 감성을 제가 다 오롯이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작가님이 쓰신 그 내용들, 그 감성들, 느낌들을 최대한 잘 표현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우님이 다 다른 내용인데 비슷한 느낌이 묻어나와서 신기한 책 소주 한 잔이 계속 생각나요 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책이라고. 그리고 뭔가 비 오는 날 들으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책이에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여기 책 표지도 빗물에 비친 어딘가의 모습이고 누군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뭔가 비 오는 날에 되게 잘 어울리는 책일 것 같습니다. 비앙코님께서는 그리움에 관하여 제목부터 끌림 꼭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비앙코님. 뭐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언제나 그렇듯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도 달아 놓았으니까요. 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지훈님? 네.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만나면은
읽는 시간 번갈아 가면서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쵸. 진짜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만나게 되면은 한 번씩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주 꺼내 오셨군요. 좀 전에 지우님. 고님 소주 여긴 술이 없어서 흑흑이라고. 강원도에 지금 술이 없군요. 그리고 성희님이 외국인이신가요? 한국인이신데 중국에 계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외국인은 저 혼자인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 외국인은 없습니다. 예전에 MM님이라고 미국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요즘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외국인은 지금 안 계신데 성희님이 외국인이시군요. 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꽤 많으신데 외국인은 없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야, 이거 스푼 쪽이 보이질 않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현재 스푼 쪽에 몇 분 조금 나가시고 6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 쪽에 그래서 더 많이 계시나 봐요. 30분 넘게 33분, 32분 아마 책 읽기 마쳤을 때 더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계셔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원정 작가님도 혹시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혹시 지금이든 나중에 녹화본이든 듣고 계신다면은 작가님 진짜 좋은 책 저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중간에 약간씩 제가 좀 잘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양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진짜 끝까지 열심히 읽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에게는 뭐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내용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거나 뭔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치중된 느낌들의 책들이 요즘 많은데 이 책은 되게 잔잔하게 그 안에 뭔가 내공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말로 정확히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담백하면서도 절절하게 와닿는 감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책이 잘 없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우님은 치킨의 소맥을 좋은 조합이고요. 고우님은 가족들 앞에서는 술을 안 드세요? 너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리고 소주랑 콜라 섞어 먹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도 방송을 켭니다. 내일도 방송을 켤 거고요. 내일은 제가 자음과 모음 책을 읽을지 아니면 다른 출판사 책을 읽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다른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죄송합니다. 에세이가 한 권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싱글남과 고양이가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 상황이랑 똑같죠.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어떤 원래 기자분이신 어떤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책을 저에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책을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공받았고 빨리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일 그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싱글남과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는 댄 스토리 출판사에 두 명은 아니지만 둘이 살아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에세이 왠지 제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읽지 못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출판사 책이고 하니까 저도 더 또 한번 신경 써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면 15일이요? 라고 우리 큰 민규님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죠. 14일입니다. 날짜가 지나갔지만 저는 아직 화요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4일입니다. 네, 내일이면은 수요일이고요. 14일 11시입니다. 민규님. 그러시군요. 지우님도 집사님이시고요. 셜록 도일님이 본인 얘기네요. 고양이 이름 붕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성희님, 그러시군요. 아니요. 불편해할 게 있나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외국인이라고 하기에 뭔가 조금 경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쵸. 지금 고은님이 바로 잡아주셨군요. 셜록도 이름은 내일 못 들어오시는데, 네, 그리고 지훈님이 성희님께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고은님이 불편하지 않아요라고. 그렇습니다. 저희 진짜 다들 좋으신 분들만 계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든 편하게 이렇게 더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지훈님께도 거듭 더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우리 시연이님 들어오셨고요. 희라님과 수야님도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이거 안내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스푼 쪽에 오류로 인해서 제가 입장 표시나 채팅 같은 걸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푼 쪽에 계신 분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내용을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채팅 남기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동시 송출되고 있는 키누스 유튜브에 키누스 2 채널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야님, 희라님, 시연이님, 은난초님, 그리고 고우님과 승희님, 봄마지님, 네, 열띤염소님, 그리고 셜록돌님과 판타지아님도 스푼까지 가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네, 성희님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내일이라니 신나요, 신나. 네, 그쵸, 지우님. 생방 좋죠. 생방이 또 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본 들으시면서 그냥 뭔가 책 내용만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생방 와서 뭔가 좀 소통을 하다 보면은 되게 느껴지는 뭔가 라이브의 느낌이 좀 재밌어요, 확실히. 그리고 우리 드레이브님, 우리 시연이님 이쪽으로 왔는데, 왜요? 방출당했다뇨. 저번에 왜 득점왕 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방출이에요? 뭐 외국인이라고 뭔가 차별당하는 건가요? 비앙코님이 축구 그분이다라고. 네, 해야미님이 드레이브님이라고 하신 거죠? 안녕하세요이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해야미님 계셨네요. 안 주무셨네요. 계속 좋으셨나봐요. 아유, 좀 속상하겠네요. 네, 우리 성희님도 기대됩니다라고 하셨고, 그쵸, 내일 책 상당히 저도 좀 뭐랄까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책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싸웠다고? 방출시켰다고요? 아유, 진짜요? 방출 당한 애들이 많아요? 유소년이고 하니까 싸우거나 그런 뭐 기강, 규율 같은 거 어겨도 그렇게 방출을 시키는군요. 어떡해요. 뭐 능력은 출중하니까 또 다른 팀 가서 테스트하고, 아니면 스카우터한테 뭐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다른 팀으로 바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연이님?
시연님이죠. 시연이님이라고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프랑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힘내고 얼른 다른 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연님. 또 얘기 이렇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연님도 그렇고 일단 한국 지금 다시 올라오고 공항에 있어요. 그래요. 또 왔다가 다시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시연이님도 그렇고 시연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계속 안 보이시는 엔젤맘님도 그쵸,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방송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좀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많이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넣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일 생긴 거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안 좋은 일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 와서 또 방송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해줘요, 우리 시연님. 네, 우리 지우님, 코난 엔지니어링님도 힘내세요라고 해주셨고 해아미님도 힘내세요라고. 우리 드레이브님 딱 들어오니까 시연님 딱 들어오니까 해아미님이 깨가지고 좋네요. 네, 셜록 도울님도 기운 내세요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지난번 Q&A 때 3시간 방송해서 그런지 이제 2시간 정도 다 되어가는데 뭔가 방송이 짧게 느껴지는 느낌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다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를 해주셨군요. 우리 드레이브님께서. 네, 비앙코님과 바운스님도 힘내세요 화팅이라고. 네, 다들 진짜 좋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날짜로는 오늘이고요.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았으니까 내일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수요일 14일 밤 11시에 네, 돌아와서 고양이와 관련된 에세이 또 한 권 잔잔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푼 쪽에 오류가 있어서 스푼 쪽에 계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쉬운데요. 내일은 고쳐질 거라고 믿고 내일 또 스푼 쪽에 그리고 오늘처럼 유튜브에 많은 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전히 31분 정도, 30분 넘게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연님? 미츠야 본전이죠. 한번 테스트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한국 와가지고 얘기 전해줘요. 진짜 고마워요, 우리 시연님. 네, 다들 인사해주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밤에 또 많은 분들 만나 뵙고요. 네, 오늘 처음 오셨고 오랜만에 오셨던 분들도 내일 다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꿀잠 주무시고요.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밤 11시에 뵐게요. 가볼게요. 오랜만에 우리 드라이브님이 키바라고 예전에 제가 게임 방송할 때 했던 인사를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키바 가보겠습니다. 뿅. 바이바이.